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65세 이상이시라면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녁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습관이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 때문에 새벽 1시, 3시 혹은 그보다 더 자주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어르신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습관이 서서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해치며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몇 년간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습관 딱 하나를 바꾸자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오늘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광을 진정시키고 깊은 휴식을 취하며 아침에 진정으로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밤에 자주 깨는지 그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생강이 어떻게 수면을 도와주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생강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실제로 효과를 본 어르신들의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어르신께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잠에서 깰까요?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좌절감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로 밤에 2-3번씩 깨는 것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깊고 평화로운 휴식을 바라며 자리에 눕지만 마음이 막 잠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쯤 방광이 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잠을 방해하는 증상은 의학계에서 야간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몸이 밤 시간 동안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영희 어르신, 올해 68세이십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준비하고 밤 10시가 되어야 문을 닫는 고된 생활이었죠. 젊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골아떨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 12시에 잠이 들면 새벽 2시에 한 번, 4시에 또 한 번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낮에 손님을 응대하다가 깜빡 졸기도 하셨고 계산을 틀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분이 걱정하셨습니다. 영희 씨,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병원 한번 가봐. 하지만 김 어르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체면도 있고 병원 가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이 가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어르신, 밤에 몇 번이나 깨세요? 김 어르신이 2-3번이요라고 대답하시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김 어르신은 자신의 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중 하나인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밤 동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의 주된 역할은 우리가 자는 동안 신장의 소변 생성을 늦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신장은 낮 시간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체액을 걸러내고
방광은 예상보다 더 빨리 차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정수기가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만들듯이 신장도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듭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정수기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바뀌어서 천천히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절전 모드 스위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정수기가 열심히 돌아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의 소변이 빨리 차고 우리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께 이것은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더 자주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방광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한 요일을 느끼기 전까지 400에서 500ml까지 소변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단 150ml, 즉 물 반 컵 정도만 차도 그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을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이 풍선이 탄력이 좋아서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풍선의 고무가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는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의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저녁 습관 속에서도 상황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시거나 국을 즐기거나 혹은 수박이나 오렌지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은 몸이 쉬려고 할 때 시스템에 더 많은 액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신장은 이 체액을 방광으로 밀어넣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확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시는 진한 커피나 녹차 혹은 청양고추가 들어간 매운 찌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과 음료는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약한 이뇨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감해진 노년의 방광에게 이것은 평온한 밤을 불안한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 즉 바소프레신의 자연스러운 감소, 방광의 민감도 증가, 그리고 추가적인 수분이나 자극을 더하는 저녁 습관들을 종합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을 방해받는지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것은 또한 어르신께서 그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무엇을 마실지 조절하고 저녁에는 더 순한 음식을 선택하며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더 깊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부터 전라도의 조용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 평화로운 밤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그 자체로 도전 과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해와 마음 챙김 습관을 통해 어르신의 몸을 밤은 잠을 자고 아침은 새로운 에너지로 맞이하는 더 차분한 리듬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건강 비밀을 가진 오랜 친구 생강. 수세기 동안 한국의 가정에서 생강은 부엌의 향신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 김치,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시골의 민간요법가에서 한의세계로 전해져 내려온 치료법의 일부였습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의 냉기를 완화하며 소화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강원도나 경상도의 시골 어르신들은 비 오는 저녁에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이 어떻게 몸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는지 다정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많은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여 강력한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혈액순환이 느려질 수 있는 노년층에게 생강은 자연스러운 보온제 역할을 하여 손발 및 주요 장기로의 혈류를 부드럽게 개선합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지원하며 심지어 휴식 전에 몸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특히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강을 넣고 끓인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마치 안에서부터 따뜻한 외투를 입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 중 하나는 비뇨기계의 평활근을 진정시켜 방광 자극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생강은 소변을 보고 싶다는 거짓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부드러운 생강 음료를 시도한 많은 어르신들은 방광의 반응성이 줄어들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광주와 대구 같은 곳에서 저는 늦은 밤 마시던 녹차를 가벼운 생강차로 바꾼 후 일주일 만에 깨지 않고 더 긴 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소화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겁거나 더부룩한 위는 방광을 압박하여 밤중에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도와 음식이 부드럽게 통과하고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으로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지만 하복부를 누르는 더부룩함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화가 가볍고 쉬울 때 방광은 추가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전체 시스템이 더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생강이 비뇨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천연 항산화제가 방광 내벽의 경미한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종종 이러한 조직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경미한 요로, 불편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적당량 섭취 시 매일 사용하기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낮보다는 잠들기 전에 생강을 섭취하는 데에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있으며 하루의 요구를 마친 후 조용히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일합니다. 잠들기 약 30분에서 45분 전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 음료는 신경계의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방광을 포함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 너무 일찍 섭취해도 여전히 이 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자리에서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러니 소중한 어르신 생강은 단순한 주방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의 뿌리를 두고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관절에는 편안함을, 심장에는 따뜻함을, 방광에는 평화를 그리고 위장에는 안도를 제공합니다. 저녁에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오랜 친구를 깊고 상쾌한 잠을 위한 밤의 동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단순한 전통조차도 우리 노년에 더 나은 건강의 열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올바르게 생강 준비하기. 방광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생강의 진정한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생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며 껍질이 매끄럽고 가볍게 긁었을 때 부드러운 향이 나는 신선한 생강을 찾으십시오. 주름지거나 부드럽거나 곰팡이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일한 효능이나 신선함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동시장부터 전라도 시골의 작은 노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시장에서는 최고의 생강이 아침 일찍 팔리며 종종 자연 오일을 보호하는 얇은 흙층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좋은 생강을 구했다면 저녁 음료를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을 씻어 얇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15분 동안 담가 맛과 활성화한 물이 부드럽게 우러나오도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얇게 썰거나 가볍게 으깬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 생강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불에서 7분간 끓인 후 컵에 걸러냅니다. 세 번째, 더 풍부한 옵션은 생강 우유로 작은 생강 조각을 끓는 우유에 넣고 몇 분간 더 끓인 후 따뜻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각 방법은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가볍고 빠릅니다. 차는 위안을 주며 생강 우유는 따뜻함과 함께 영양을 더합니다. 부드러운 취침 음료를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진정 효과가 있는 생강차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길이의 생강을 준비합니다. 둘째, 잘 씻어 얇게 썹니다. 셋째, 이 조각들을 작은 냄비에 물 1.5컵 약 300ml와 함께 넣습니다. 넷째,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 5분간 끓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끓이면 저녁에 마시기에 너무 강하거나 맵지 않게 생강의 천연 오일이 방출됩니다. 다섯째, 컵에 걸러내고 마시기 전에 약간 식힙니다. 목표는 편안함이지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뜨거울 때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간단한 천연 재료를 추가하여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차가 약간 식은 후에 순수한 꿀 한 티스푼을 저어 넣으면 진정시키는 단맛을 더하고 목과 가슴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강황가루를 약재로 사용하는 데 익숙하시다면 끓일 때 신선한 강황가루 한 꼬집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한겸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주방 재료들이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오랜 친구처럼 함께 작용하는 많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차나 우유를 마실 최적의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45분 전입니다. 이것은 몸이 따뜻함을 흡수하고 근육을 진정시키며 이완된 상태로 들어갈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너무 배부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너무 일찍 마시면 마침내 누웠을 때 동일한 진정 효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 의식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불을 어둡게 하거나 저녁 기도를 드리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몸에 부드러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생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강하거나 많은 양의 생강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컵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강은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순한 생강이 저녁 사용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직전에 마시면 위를 액체로 채워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녹차나 커피와 섞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밤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물이나 우유와만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피해야 할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열, 심한 속쓰림, 위궤양이 있는 경우 생강을 피하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이 5가지 실수를 피하면 수면과 웰빙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과 함께할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위한 좋은 습관과 생강 결합하기. 생강이 평온한 밤을 위한 부드럽고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간단한 습관과 결합될 때 그 이점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녁 6시 이후에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늦은 저녁에 차, 국 또는 그냥 물을 마시는 습관은 해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모든 잔은 밤 동안 방광에 부담을 줍니다. 대부분의 수분 섭취를 낮 시간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줄임으로써 몸이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 또한 수면 방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적게 넣고 맵거나 신 음식이 적은 가벼운 식사는 소화와 방광 모두에 더 친절합니다. 기름진 찌개, 장아찌, 튀김과 같은 음식은 복부 팽만감과 속쓰림을 유발하여 방광을 압박하고 더 많은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대전과 같은 도시의 많은 어르신들은 저녁에 소화가 잘 되는 나물 반찬과 밥으로 바꾸는 것이 불안하게 뒤척이지 않고 더 깊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들기 전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몸을 휴식을 위해 더욱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나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간의 어깨 돌리기, 천천히 목 돌리기, 가벼운 발목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뻣뻣함을 줄이며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수면 환경도 퍼즐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방을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하십시오. 과열은 땀, 갈증,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따뜻한 기후에서는 두껍고 통기성이 없는 직물보다 가벼운 면 잠옷이 훨씬 낫습니다.
편안한 베개와 적절한 침대 시트도 밤새 얼마나 잘 자는지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요일을 느끼지 않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피하십시오. 이 습관은 방광이 소량의 소변에도 거짓 경보를 보내도록 훈련시켜 불필요하게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의 진짜 신호를 믿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시간을 늘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병원에서 수면 부족 진단을 받은 후 김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고 밤 9시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3일째 되는 밤 김 어르신은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새 단 한 번만 깨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 어르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죠. 영희 씨,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옛날처럼 환해졌어. 김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그런 것 같아. 생강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만난 이정숙 어르신입니다. 70대의 우아한 분이셨는데 몇 년 동안 매일 밤 2번씩 깨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늦은 밤 마시는 커피 믹스 한 잔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지만 카페인과 추가된 수분이 계속해서 그녀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생강차 레시피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생강을 골라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고 밤 9시에 마시던 커피를 이 진정 음료로 바꿨습니다. 나흘째 밤 그녀는 단 한 번만 깨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리 잠을 잤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미소는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원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박철수 선생님입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밤에 3번씩 깨셨습니다. 그는 매운 나물 반찬과 장아찌를 곁들인 늦은 저녁 식사를 좋아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잔으로 물을 마셨으며 항상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들르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활 습관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는 3가지 변화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아찌를 순한 채소, 요리로 바꾸고 밤 10시에 그냥 물 대신 밤 9시에 부드러운 생강차 한 잔을 마시고 눕기 전에 5분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안에 그는 밤 동안 단 한 번만 깼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의 말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의 평화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대구의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75세의 박 어르신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강차를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 꿀 없이 순수한 생강차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가워서 밤에 잠들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 후에는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생강이 사려 깊은 저녁 습관의 일부로 사용될 때 그 효과는 단지 조용한 하룻밤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함께 작용하여 몸이 깊이 쉬고 마음이 평온하며 아침이 에너지와 통제감으로 시작되는 리듬을 만듭니다. 이제 어르신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나이에 맞게 귀 기울이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일주기 리듬으로 알려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더 일찍 졸리거나 아침에 더 일찍 깨거나 오후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근육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방광은 체액 균형의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삶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몸에 맞서 싸우기보다 함께 일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방광 용량과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잦은 야간뇨는 종종 무언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평화롭고 중단 없는 수면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간단한 조정을 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피할 수 없다고 믿으며 몇 년을 살아오셨다가 작고 마음챙김의 변화를 한 후에야 안도를 찾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잠들기 전 생강차를 마시거나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밤에 몇 번 깨는지 뿐만 아니라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도 주목하십시오. 잠이 더 깊어졌나요? 낮에 덜 피곤한가요?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어떤 습관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조정이 필요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십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십니까? 셋째, 저녁 6시 이후에 물이나 국을 많이 드십니까? 넷째, 잠들기 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십니까? 다섯째, 저녁에 맵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십니까? 이 5가지 질문 중 3개 이상의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어르신께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저녁 습관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록을 유지하면 이 과정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마셨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 깼는지 적어보세요.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패턴이 종종 명확해집니다. 저녁 식사를 더 일찍 하는 것과 같은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통찰력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에 몸을 돌보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또는 전립선 문제와 같은 상태는 야간뇨에 기여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은 관리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매년 의사를 방문하면 주요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습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집이나 가보를 다루는 것과 같은 존중과 관심을 몸에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개선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삶의 다른 계절일 뿐입니다. 저는 80대 어르신들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하고 부드러운 변화를 만들어 안정적인 수면을 되찾고 에너지를 개선하며 더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적응하며 당신이 베푸는 보살핌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지금이라도 더 나은 밤과 더 밝은 아침이 여전히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우리는 생강처럼 간단하고 친숙한 것이 어떻게 당신의 밤을 위한 부드러운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며 소화를 개선하고 깊고 중단 없는 휴식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작은 변화는 밤새 잠을 자는 평화를 되찾아 주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뇨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감소하고 방광이 민감해져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둘째, 생강의 효능입니다. 생강은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준비법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5분간 약한 불에 끓이고 잠들기 30분에서 45분 전에 마시십시오. 꿀이나 강황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넷째,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입니다. 과용, 자극적인 생강, 잠들기 직전 섭취, 카페인 음료와 혼합, 건강 상태 무시를 피하십시오. 다섯째, 함께할 좋은 습관입니다.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 가벼운 저녁 식사, 취침 전 스트레칭, 시원한 침실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고르십시오. 강하기보다는 부드럽도록 가볍게 준비하고 원한다면 꿀이나 강황과 함께 섞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45분 전에 따뜻하게 마시고 가벼운 저녁 식사,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그리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침실과 같은 습관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어르신께서 이것을 공정하게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단 3일만이라도요. 우리가 논의한 대로 생강음료를 만들고 보조적인 습관을 따르며 몇 번 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더 가볍고 더 차분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더 잘 되었나요? 작은 개선이라도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하는 작은 실천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변화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밤부터 생강과 함께 평온한 밤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 어르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는 친구, 이웃 또는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간단하고 검증된 방법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더욱 높여주는 호흡법과 명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